여러분 중에서 혹시 당뇨병 진단을 받으시고 과일을 아예 끊고 계신 분들 계시죠? 아니면 자녀분이나 배우자분께서 당뇨 때문에 달콤한 과일을 그리워하고 계시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35년간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근무해온 박진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당뇨 환자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과일이 7가지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99%의 당뇨 환자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당뇨병 환자 2만 명 넘게 직접 진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과일을 완전히 끊고 지내시는 환자분들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세요. 올해 64세인 조금숙 할머니셨는데요. 당뇨 진단을 받은 후 3년 동안 과일을 일절 드시지 않으셨어요. 사과 한 쪽도 배 한 조각도 입에 대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병원에 오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 정말 과일이 그리워요. 옛날에 시어머니가 깎아주시던 사과 생각만 나도 눈물이 나요.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당뇨 환자가 과일을 완전히 끊는 것,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2019년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당뇨 환자가 과일을 완전히 끊을 경우 오히려 합병증 발생률이 23%나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일에는 단순히 당분만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시죠. 병원에서도 과일 조심하세요라고만 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을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는 알려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이런 오해가 더 심각합니다. 자녀분들도 아버지, 어머니 당뇨시니까 과일은 아예 드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당뇨 관리 방법이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혈당 측정기도 없었고 어떤 음식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안전하게 단 것은 다 피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떤 과일이 안전하고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일의 당지수, 즉 GI 지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모든 과일이 혈당을 똑같이 올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어떤 과일은 천천히 올리거나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기도 해요. 혈당 지수는 0부터 100까지의 숫자로 표시됩니다. 순수한 포도당을 100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음식들이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지 비교하는 거예요. 55 이하면 낮은 혈당 지수, 56에서 69는 중간, 70 이상은 높은 혈당 지수로 분류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가능하면 55 이하의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진 과일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혈당 부하 지수라는 건데요. 이건 혈당 지수에 실제로 먹는 양까지 고려한 개념이에요. 아무리 혈당 지수가 높아도 적게 먹으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작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박은 혈당 지수가 72로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수박 한 조각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양이 워낙 적어서 혈당 부하 지수는 4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흰쌀밥은 혈당 지수도 83으로 높고 한 공기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 부하 지수도 25나 돼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당뇨 환자도 올바른 과일을 선택해서 적정량을 드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7가지 과일 중에는 오히려 혈당을 내려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과일도 있거든요. 어떤 과일인지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먼저 과일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혈당 지수가 55 이하여야 해요.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해야 하고요. 셋째,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당뇨 환자가 먹어도 안전한 과일 첫 번째를 공개해 드릴게요.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요? 과일 맞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식물학적으로는 엄연한 과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보카도가 당뇨 환자에게는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UCLA 의료센터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당뇨 위험이 높은 히스패닉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보카도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25%나 낮았어요. 특히 전당뇨 단계의 사람들에서는 위험이 31%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아보카도의 혈당 지수예요. 겨우 15밖에 안 돼요. 흰쌀밥이 83인 걸 생각하면 정말 낮죠. 사실 아보카도는 탄수화물 함량이 워낙 낮아서 혈당 지수를 측정하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아보카도 100g에는 탄수화물이 단 8.5g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 대신 건강한 단일불포화 지방산이 15g이나 들어있죠. 이 지방이 바로 아보카도의 핵심이에요. 단일불포화 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인슐린이 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게다가 100g당 식이섬유가 6.7g이나 들어있어요. 이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보카도에는 또 다른 특별한 성분이 있어요. 바로 만노헵툴로스라는 당분인데요. 이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일반적인 당분과 달리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아요. 100g에 16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반 개, 약 100g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보카도 드시는 방법도 중요해요.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거나 토스트에 발라 드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아보카도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드시면 비타민C 흡수율이 3배나 높아져요. 아보카도를 고르실 때는 만져봤을 때 살짝 말랑한 정도가 좋아요. 너무 딱딱하면 덜 익은 거고 너무 물렁하면 과숙한 거예요. 집에서 후숙시키려면 바나나와 함께 종이봉지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안전한 과일은 바로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모두 포함돼요. 특히 블루베리의 효과가 정말 놀라워요.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수행한 대규모 장기 추적 연구에서 수백만 명년의 데이터를 축적한 결과 일주일에 블루베리를 2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형 당뇨병 발생률이 23%나 낮았어요. 이런 효과의 비밀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에 있어요. 베리류의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을 내는 천연 색소인데 이게 단순한 색소가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줍니다. 인슐린이 세포에 더 잘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둘째, 포도당이 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줘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아요. 블루베리의 혈당 지수는 53으로 안전한 수준이고요. 100g에 2.4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게다가 항산화 능력을 나타내는 ORAC 수치가 과일 중 최상위권이에요. ORAC 뭐냐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을 수치로 나타낸 건데 블루베리는 이 수치가 정말 높아요. 딸기도 마찬가지로 훌륭해요. 혈당 지수가 40이고 비타민C가 레몬보다 많이 들어있거든요. 100g에 59mg이나 돼요. 하루 권장량의 60%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요. 블랙베리는 식이섬유 함량이 정말 높아요. 100g에 5.3g이나 들어있어요. 이 정도면 성인 남성 1일 권장량의 20%에 해당해요. 식이섬유가 많으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져요. 라즈베리에는 케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게다가 라즈베리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블루베리보다도 높아요. 베리류 드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루에 한 컵, 약 15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냉동베리도 영양소가 거의 동일하니까 겨울철에는 냉동베리 활용하세요. 오히려 냉동베리가 더 저렴하고 보관도 편해요.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베리류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당뇨 합병증 중 가장 무서운 게 혈관 합병증이거든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말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과일인 사과예요.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과일이죠. 사과가 당뇨에 좋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로 입증됐어요. 2013년 미국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사과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형 당뇨병 위험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해요. 사과의 혈당 지수는 36으로 매우 낮은 편이고요. 특히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면서 동시에 항염 효과도 있어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이 펙틴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첫째, 포도당 흡수 속도를 늦춰줘요. 둘째,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 건강을 개선해줘요. 셋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요. 최근 연구에서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사과의 펙틴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개선해서 전체적인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장내 세균과 혈당 조절이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우리 장에는 수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 세균들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커요. 특히 당뇨와 관련해서는 장내 세균이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과를 어떻게 드시느냐예요.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당분만 남게 되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반드시 통째로 껍질째 드셔야 해요. 사과 한 개의 무게가 보통 200g 정도인데 당뇨 환자분들은 중간 크기 사과 반 개 정도가 적당해요. 하루 10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사과 드시는 시간도 중요해요.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혈당 상승을 더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식사 1시간 후에 드시면 좋아요. 사과 품종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후지사과, 홍곡, 스가루 등등 품종이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단맛이 강한 품종보다는 신맛이 적당히 있는 품종이 혈당에 더 좋아요. 신맛을 내는 성분들이 혈당 상승을 더 완만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네 번째 과일은 바로 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죠. 특히 가을철이면 아삭한 신고배,
황금배를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배도 당뇨 환자에게 안전한 과일 중 하나예요. 혈당 지수가 33으로 매우 낮고요. 식이섬유가 사과보다도 많이 들어있어요. 100g당 3g 정도 되거든요. 2018년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배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당뇨 환자 그룹에서 식후 혈당 상승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해요. 연구진은 배의 클로로겐산 성분이 포도당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로로겐산이 뭐냐면 커피에도 들어있는 성분인데 포도당이 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고 완만하게 상승하게 되죠. 배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바로 수분 함량이 높다는 거예요. 85%가 수분이거든요. 당뇨 환자분들이 자주 목마름을 느끼시는데 배가 이런 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에 들어있는 주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살펴볼게요. 비타민 C, 비타민 K, 구리, 칼륨이 풍부해요. 특히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데 당뇨 환자분들 중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배의 식이섬유는 대부분 불용성 식이섬유예요. 이게 뭐냐면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인데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당뇨 환자분들이 변비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배가 이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배 드시는 양은 사과와 비슷해요. 중간 크기 배의 4분의 1 정도, 약 100g이 적당합니다. 배도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해요. 껍질에 영양소가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배는 다른 과일보다 포만감이 높아서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식사 30분 전에 배 한 조각 드시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수분이 위를 적당히 채워주거든요. 배를 고르실 때는 껍질이 깨끗하고 윤기가 나며 꼭지 부분이 싱싱한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물렁하지도 않은 것이 좋아요. 5번째 과일은 키위예요. 작지만 영양소가 정말 풍부한 과일이거든요. 키위 하나면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의 85%를 충족할 수 있어요. 키위가 당뇨에 좋다는 건 비교적 최근에 밝혀졌어요. 2020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12주간 매일 키위 2개씩 섭취했더니 공복 혈당이 유의하게 개선됐다고 해요. 키위의 혈당 지수는 39로 낮은 편이고요. 특히 키위에 들어있는 이노시톨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노시톨은 세포막의 인슐린 수용체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키위에는 또 다른 특별한 점이 있어요. 바로 액티니딘이라는 효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효소가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당뇨 환자분들이 단백질 위주 식단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키위가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키위는 비타민C 함량이 정말 높아요. 오렌지보다도 2배 정도 높거든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당뇨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좋아요. 키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초록색 키위와 황금색 키위인데 황금 키위가 비타민C 함량이 더 높아요. 하지만 초록 키위가 식이섬유 함량이 더 높고 혈당 지수도 조금 더 낮아요. 당뇨 환자분들께는 초록 키위를 더 추천드려요. 키위의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이 적절히 섞여 있어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요. 키위 드시는 양은 하루에 2개가 적당해요. 100g 정도 되거든요. 키위도 껍질째 드실 수 있어요. 털털한 껍질이 부담스러우시면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키위 껍질에는 과육보다 식이섬유가 3배, 비타민C가 2배 많이 들어있어요. 키위를 고르실 때는 살짝 말랑한 정도가 좋아요. 너무 딱딱하면 신맛이 강하고 너무 물렁하면 단맛이 강해져요. 당뇨 환자분들께는 적당히 말랑한 정도가 좋습니다. 6번째 과일은 자몽입니다. 새콤달콤한 맛으로 인기가 높은 감귤류 과일이죠. 자몽이 당뇨에 미치는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2006년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비만한 당뇨 환자들이 12주간 매일 자몽 반 개씩 섭취했더니 평균 체중이 1.6kg 감소했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됐다고 해요. 자몽의 혈당 지수는 25로 매우 낮아요. 게다가 100g당 칼로리가 42칼로리밖에 안 되거든요. 다이어트가 필요한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자몽의 핵심 성분은 나린제닌이라는 플라보노이드예요. 이 성분이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2009년 히브리 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나린제닌이 당뇨 치료제인 메트포르민과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고 했어요. 나린제닌은 자몽의 쓴맛을 내는 성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몽이 쓸수록 나린제닌 함량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단맛이 강한 자몽보다는 적당히 쓴맛이 있는 자몽이 당뇨에는 더 좋아요. 자몽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유명한 성분인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특히 혈관 건강에 좋아서 당뇨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몽의 펙틴 함량도 높아요.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이 콜레스테롤 관리도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자몽 드시는 양은 하루에 반개 약 120g 정도가 적당해요.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자몽을 드시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어요. 자몽을 선택하실 때는 무거운 것을 고르세요. 같은 크기라면 무거운 것이 수분이 많고 신선해요. 껍질에 상처가 없고 탄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자몽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성분이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마지막 7번째 과일은 바로 체리예요. 작고 빨간 체리가 당뇨 환자에게도 안전하다니 놀라우시죠? 체리, 특히 신체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요. 2018년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신체리를 섭취한 그룹에서 염증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했고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됐다고 해요. 체리의 혈당 지수는 22로 정말 낮아요. 게다가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항염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당뇨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항염 효과가 있는 과일이 도움이 됩니다. 체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의 종류를 살펴보면 시아니딘과 펠라고니딘이 주성분이에요. 이 성분들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체리에는 또 다른 놀라운 성분이 있어요. 바로 멜라토닌이에요. 수면 호르몬으로 유명한 멜라토닌이 체리에 자연적으로 들어있어요. 당뇨 환자분들이 수면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체리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수면과 혈당 조절이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해요. 코르티솔은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당뇨 관리에 정말 중요해요. 체리에는 케르세틴도 들어있어요. 사과에서도 언급했던 그 성분인데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항염 효과가 있어요. 체리의 케르세틴 함량은 사과보다도 높아요. 체리 드시는 양은 하루에 10개에서 15개 정도가 적당해요. 약 100g 정도 되거든요. 생체리가 없을 때는 냉동 체리나 무가당 체리 주스도 괜찮아요. 하지만 가공된 체리 제품은 설탕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체리를 보관하실 때는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드시기 전에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체리는 껍질째 드셔도 되고 씨는 반드시 빼고 드셔야 해요. 자, 이제 7가지 안전한 과일을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무리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라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총량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권장량을 꼭 지키세요.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과일을 드시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가능하면 식사 30분 전이나 식후 한 2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과일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절대로 과일 주스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같은 과일이라도 주스로 만들면 혈당 지수가 2~3배 높아져요. 과일을 갈거나 짜는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당분만 농축되거든요. 반드시 통과일로 드셔야 해요. 네 번째, 개인차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같은 과일을 드셔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드셔보시면서 본인의 혈당 변화를 관찰해보세요. 혈당 측정기가 있으시면 과일 드시기 전과 2시간 후에 측정해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다른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해요. 과일도 탄수화물이거든요. 과일을 드신 만큼 밥이나 빵의 양을 조금씩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총 탄수화물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섯 번째, 과일의 성숙도도 고려하세요. 너무 익은 과일은 당분 함량이 높아져요. 적당히 익은 과일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다른 음식과의 조합도 중요해요. 과일을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견과류나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이 더 완만해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조금숙 할머니 이야기를 다시 해드릴게요. 이분께 오늘 말씀드린 7가지 과일을 하루에 150g씩 2~3가지를 번갈아가며 드시도록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괜찮을까요? 혈당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일주일만 해보세요. 매일 혈당 체크하시고 이상하면 바로 중단하시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주일 후에 오신 할머니의 혈당이 오히려 전보다 안정됐어요. 공복 혈당이 135에서 128로 떨어졌고 식후 혈당도 더 완만한 곡선을 보였어요. 3개월 후에는 당화혈색소가 7.2에서 6.8로 개선됐어요. 할머니가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선생님,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건강해질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해요. 이런 사례가 조금숙 할머니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진료한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올바른 과일 섭취를 실천하신 분들은 대부분 혈당 조절이 개선됐어요. 또 다른 환자분인 67세 홍만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정말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과일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6개월 후에는 이제 과일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실 정도로 변하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특히 아보카도를 좋아하셨어요. 매일 아침 토스트에 아보카도를 발라 드시고 점심에는 사과나 배를 드시고 간식으로는 베리류를 드셨어요. 1년 후에는 당뇨약도 줄일 수 있었어요. 과일을 안전하게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더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첫 번째, 과일 드시기 전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근육이 포도당을 더 잘 사용하게 되거든요. 특히 식후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과일과 함께 견과류를 조금 드시는 것도 좋아요. 아몬드대 6개, 호두 2~3개 정도면 돼요. 견과류의 지방과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더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견과류도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충분한 물을 드세요. 과일의 식이섬유가 제대로 작용하려면 수분이 필요해요.
과일 드신 후에 물 한 컵 정도 마시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과일을 드실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의 명상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요. 하루 7, 8시간의 충분한 잠을 자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체리의 멜라토닌이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혈당 측정을 습관화하세요. 처음에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본인의 혈당 패턴을 알아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과일 드시기 전과 2시간 후에 측정해 보시면서 어떤 과일이 본인에게 더 적합한지 파악해 보세요. 당뇨 관리는 혼자서 하기 어려워요. 가족의 도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녀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라고 하지 마세요.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과일 부모님과 함께 장 보러 가서 사드리세요. 그리고 함께 나눠 드세요. 가족이 함께 건강한 과일을 드시면 부모님도 더 즐겁게 드실 수 있어요. 아버지, 오늘은 블루베리 드시는 날이에요. 어머니, 이 아보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함께 관심을 가져주세요. 배우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당뇨니까 과일 먹으면 안 돼 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건강한 과일로 함께 관리해봐요 라고 해보세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이고 지지하는 말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식료품 장보기도 함께 하세요. 혼자 가시면 무엇을 사야 할지 고민되시겠지만 함께 가서 이 사과가 좋을까요? 저 사과가 좋을까요? 라고 의논하면서 고르시면 더 재미있어요. 과일 준비하는 것도 함께 하시면 좋아요. 사과 깎기, 키위 껍질 벗기기, 체리씨 빼기 등등 함께 하시면서 대화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커져요. 손자, 손녀가 있으시면 더 좋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함께 건강한 간식 먹어볼까? 라고 하면서 함께 과일을 나눠 드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건강한 간식을 배우게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즐거워하세요. 계절에 따라 과일을 활용하는 방법도 달라져요. 봄에는 딸기가 제철이죠. 싱싱한 딸기를 드시면 비타민C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딸기는 그대로 드셔도 좋고 요구르트와 함께 드셔도 좋아요. 여름에는 체리가 나와요. 체리는 냉장고에서 차갑게 해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더운 여름에 시원한 체리는 정말 최고의 간식이죠. 가을에는 사과와 배가 제철이에요. 갓 수확한 사과와 배는 아삭아삭하니 정말 맛있어요. 이때 많이 사두셨다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서 겨울까지 드실 수 있어요. 겨울에는 키위와 자몽이 좋아요. 비타민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키위는 실온에서 후숙시켜서 드시고 자몽은 아침에 드시면 좋아요. 아보카도는 사계절 내내 구할 수 있어서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베리류도 냉동 제품을 활용하시면 1년 내내 드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당뇨 환자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과일 7가지. 아보카도, 베리류, 사과, 배, 키위, 자몽, 체리예요. 이 과일들은 모두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당뇨 환자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적정량을 지켜서 드셔야 해요. 하루 총 150g을 넘지 않도록 하시고 2-3가지 과일을 번갈아 가며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통과일로 드시세요. 주스는 절대 안 됩니다. 껍질째 드실 수 있는 과일은 껍질째 드시고요. 드시는 시간도 중요해요. 식후 한 2시간 후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개인차가 있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조금씩 드셔보시면서 본인의 혈당 변화를 관찰해보세요. 혈당 측정기로 식전, 식후 혈당을 체크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해보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시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어요. 저는 35년간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 뵈었지만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정말 건강하게 사세요. 어떤 분은 당뇨 진단 받은 후가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마트에 가셔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과일 중에서 2-3가지 사오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드셔보시고요.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혈당도 안정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내가 당뇨를 잘 관리하고 있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당뇨는 관리의 질병입니다. 포기의 질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당뇨 관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드시는 위험한 음식들이 있거든요.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당뇨 관리를 위해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